자, 채널명 입문이고요. 예, 11입니다. 부정 비교 가정인데 뒤쪽에 중요한 게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시험 영문법 말고 구조문법이라는 측면에서, 즉 이제 우리가 문법을 접근할 때는 이제 구조적인 그 틀을, 문장의 틀을 이해해서 문장 해석을 잘 할 때 필요한 그런 구조문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형 문법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문장을 유창하게 이해하거나 쓰거나 말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냥 이제 시험으로 내기 좋은 그런 시험형 문법이 있다면, 이 부정 비교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문법으로도 좋고요. 모든 구조문법은 사실은 시험형 문법으로 출제가 용이하기도 하고 실제로 출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항상 몰려 있는데, 문법 책들이 네 가지 유니트 보고 가겠습니다. 부정구문, 그리고 비교, 그리고 가정법까지 갑니다. 자, 부정구문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no, not, never 같은 부정어 말고 여러 가지 부정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few, little, 그리고 seldom, rarely, hardly, scarcely, 그리고 far from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few하고 little은 이렇게 표 정리해서 조금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ew하고 a few는요, 뒤에 항상 복수명사가 옵니다. 항상 복수명사가 오고요. little과 a little은 뒤쪽에 단수명사인데 이제 셀 수 없는 명사가 오기 때문에 그냥 단수명사가 오는 게 당연하고, 그 중에서 이제 few와 little 앞부분 있죠. 그러니까 a, 관사가 붙지 않은 이 few와 little은 부정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 그 a few와 a little은 달라요. 그러니까 a few는 몇몇이,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게 조금 적게, 그 다음에 a little은 셀 수 없는 것이 좀 적은 양을 얘기할 때 a few, a little 하는데, 이 few와 a little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어다. 두 가지는 부정어다. 그래서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면 이제 문장은 그냥 부정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뭐 seldom, rarely, hardly, scarcely 이런 거 다 부정어 역할을 한다. 393번에 자, few 다음에 복수명사 나오죠. I have few friends, so I'm quite lonely. 친구가 없어요. I have a few friends. 역시 복수명사는 나오는데 a few가 되면 이제 친구가 몇몇 있다가 되고요. 394번에 plants that need little water. little water니까 물이 거의 필요 없는 식물은 사막에서 살 수 있다 이고요. 그다음에 sand castle needs a little water to stand up. a little, 약간의라고 해서, 그래서 A가 있고 없고가 완전 문장의 의미를 다르게 만든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eldom, hardly 전부 다 그래서 most spiders are seldom seen. 낮 동안에는 거미를 보기가 힘들고요. 396번 I can hardly believe what I'm hearing.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far from은 수거처럼 이제 전혀 뭐뭐 아닌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far from the truth니까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 전혀 진리가 아니다. 오케이, 부정구문에서 그 다음에 부분 부정 관련해서요. 쉽게 표현하자면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에다가 부정어가 붙으면 그냥 무조건 부분 부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부분 부정이다. 그래서 전부가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이렇게 뭐 none, not any, 그 다음에 not either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부정이죠. 전체 부정이죠. 그런데 자, not하고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all, every 같은 거, 또는 not하고 또 전체를 나타내는 always, 그리고 not하고 necessarily가 반드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전체로 이제 부분 부정으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 뭐뭐인 것은 아니다. 항상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39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부정이죠. I know none of the students. 아무도 모른다 이고요. 근데 이제 밑에 내려가면 자, 부정어가 있고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같이 있죠. 그럼 부분 부정입니다. 모든 에피소드를 읽은 것은 아니다. 모든 걸 읽지는 않았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not always, 항상 강할 수는 없다. You'll not always be strong, 그죠? 항상 strong 할 수는 없다. Not necessarily, 반드시 비쌀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 구문이고요. 첫 번째가 이제 원급 비교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as죠. as. 자, as고요. 가운데는 이제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들어갑니다.
뭐뭐만큼 뭐뭐 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정 원급 비교는 이제 not as도 되고 not so as도 많이 쓰여요. not as, not so as 두 가지 다 뭐뭐만큼 뭐뭐 한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형용사냐 부사냐를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이 시험에서 많이 씁니다. as 사이에 형용사 넣을래 부사 넣을래 이렇게 많이 묻는데 그 as 그때는 신경 쓰시면 안 돼요. as를 빼고 그냥 문장 전체에서 이 자리가 보어 자리면 보어는 형, 명이잖아요. 보어는 형, 명. 그래서 형용사 쓰시고요. 또 동사를 꾸민다든지 뭐 그런 자리면 부사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as 신경 쓰지 말고 또는 not as 신경 쓰지 말고 그 자리가 원래 어떤 자리인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404번을 예를 들자면 attitude is equally as important as ability. 태도는 능력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하다인데 지금 as 사이에 important인데 만일에 importantly, important 둘 중에 뭘 할 것인가? as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비동사가 중요한 거죠. 비동사 다음에는 보어를 써야 되고 보어는 형, 명이기 때문에 형용사인 important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Cars are not as convenient as subway. 그래서 are라는 비동사가 있으니까 형용사 convenient 잘 썼고요. 반면에 406번 보시면 He speaks English as naturally as Korean. 자, 한국어만큼 이제 자연스럽게 영어도 구사한다인데요. 지금은 앞쪽이 완전하면서 naturally라는 부사로 speaks를 꾸미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as 사이에는 형용사, 부사, 원급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자리는 부사 자리다. 왜? speaks를 꾸미는 게 필요하니까. 뭐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hard라는 부사가 407번에 들어가는 이유는 prepared라는 동사를 꾸미기 위해서. 열심히라는 뜻이죠. 자, 비교되는 그 대상은 이제 명사면 명사, 뭐 이런 식으로 일치를 시켜라 해서 여기 지금 보면 my class 하고요, your class를 줄여서 이제 yours라고 한 거예요. 뭐 괜찮습니다. 410번에 보시면은 using 하고요, drinking 하고를 비교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이제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짝을 찾는다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as가 있으면 이게 지금 짧은 문장에서는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지만 문장이 길어지면 한참 있다가 as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s를 찾는 게 뭐 이런 걸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줄을 바꿔가지고 줄을 바꿔서 이렇게 가다가 as가 나옵니다. 이런 게 없을 것 같다고 공부하시다 보면 만나요.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만납니다. 그래서 as가 나오면 뒤에 이제 as가 있는지를 또는 뭐 not so가 있어도 as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교급 more 또는 er로 끝나거나 아니면 부정이면 less 같은 게 있으면 그죠? 뒤쪽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이 세 개가 나왔으면 후반부 어딘가에 then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짝 표현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more 또는 er로 끝나거나 less면 then, as면 as고요. 시험 낼 때는 어이없이 이 자리에다가 이제 뭐 as 써놓고 아니면 뭐 이 자리에다 then 써놓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장이 길고 복잡하고 단어가 난이도가 있고 이러면 학생들 눈에 그게 안 보이죠. 411에 보시면 bigger than, 그 다음에 more enjoyable than, 여러분들 다 나오고 있고요. 공부하시면 돼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교급 수식 부사라고 해서요. 이런 아이들, much, far, a lot, still, even 같은 아이들은 비교급 앞에 붙여서 훨씬의 의미로 씁니다. 훨씬. 원래 이제 비교급이 더 뭐뭐한인데 얘네들 붙여서 훨씬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자, 비교급은 두 번째에서 이제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최상급은 항상 뭐를 붙인다? 정관사를 붙인다. 그래서 더 EST가 기본이죠. 더 플러스 EST가 기본입니다. 최상급은 정관사를 붙이고 EST죠. 근데 EST가 아닌 경우가 밑에 나오지만 뭐 best라든지 most, worst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최상급이면 항상 어디에서 최상이다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중에서 최상인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뒤에 같이 나오는 표현들 보시면 돼요. 416번에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of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ghest. 네, 가장 높아요. 어디서 가장 높아? 히말라야 산들 중에서 가장 높다 이거죠. 417에 cheetahs run the fastest of all the land animals. 가장 빠르죠? 누구 줄 중에 가장 빨라요? land animal 중에서. 뭐 이렇게 뒤쪽에 보통 아니면 또 현재 완료. I've ever visited. 방문해 본 중에서 가장 추운 나라다.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최상급 대신에 이제 원급과 비교급을 가지고서 최상급, 그러니까 EST를 쓰지 않아도 내용상 최상급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부정어 다음에 뭐 as 쓴다든지 부정어 비교급 된, 그 다음에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근데 요거는 이제 서술형으로도 많이 쓰니까 요 덩어리 좀 외우시면 좋아요. 별표 붙여놨죠.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이렇게 외울게요.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특히 여기 뒤에 단수명사 오는 거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고요. 사실은 뭐 이게 이렇게 해서 최상급이다 이런 이론적인 게 없어도 해석하시면 다 돼요. Nothing is as important as teamwork. 어떤 것도 팀워크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그죠? 다른 말로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teamwork. 421에 No other hobby is as interesting as cooking to me. 어떤 것도 요리만큼 나에게 흥미롭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아까 된 any other 단수명사 외우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language, 그죠? Chinese is spoken by more people than any other language, 그죠? 중국어 사용자 수가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언어보다 많은 사람들이 쓴다는데 than any other language, 단수명사 쓰는 거 꼭 기억을 할게요.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입니다. 뭐 어떤 것보다 더 뭐뭐하다. 그 다음에 원급이랑 비교급을 나타내는 것들 중에서 좀 주요 표현들인데 as possible, as possible입니다.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은 워낙 덩어리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있어요. ASAP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ASAP 농담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ASAP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라는 표현입니다. as soon as possible이고요. 너무 중요한 거 더 비교급 더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the fresher the fruit is, the better it tastes. 과일이 더 신선할수록 맛이 더 좋아하는데 이거 지금 아주 단순한 문장이라서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더 비교급이 앞에 나오고 그죠? 더 비교급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또 엄청 길어집니다. 이렇게 길어지고 또 한 줄 바꾸죠. 쭉 바꾸고 심지어는 뭐 한 줄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또 더 비교급이 나오는. 그래서 예측하면서 읽는다. 그래서 앞에 더 비교급이 있으면 뒤쪽에 또 더 비교급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붙여서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만일에 고등 내신 그 과정에서 이 자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에 더 비교급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왜? 감사. 왜? 왜냐하면 시험에서 이제 거의 찍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거의 무조건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답이 아니면 선택지라도 나올 수밖에 없다. 428에 보시면 The more you listen to English, the better you'll understand it. 더 많이 들을수록 너는 더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가정법이 중요한 것이 원래는 이제 다른 한 챕터로 써도 부족하지 않은 거죠. 부족한 그런 챕터 내용인데 테마인데 여기 하나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죠. 가정법은 말 그대로 이제 실제가 아닌 어떤 것을 가정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문법 책에서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사를 과거형을 쓰기 때문에 과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현재를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현재를 반대로 실제와는 다르게 얘기할 때 동사를 if절의 동사를 과거 동사로 쓰고요. 우리말로는 만일에 뭐뭐라면 주어가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비동사는 약속이 돼 있습니다. 순수 문법적으로는 were만 쓰도록. 근데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할 때 was를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을 읽는 거나 그렇게 할 때. 그거는 이제 뭐 조금 탈문법적인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뒤쪽에 주된절은 w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게 이제 공식이다. 430 보시면 If I had a good memory, I wouldn't take notes. 내가 기억력이 상당히 좋다면 나는 노트를 메모를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기억력이 내가 좋지 않은가 봐요. 실제로는 좋지 않다. 근데 가정하는 거죠. 좋다면. 그래서 have가 아니라 과거니까 had 쓰고요.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부정어가 필요하면 부정어를 쓰면 돼요. 431에 If my mom were not so tired, she could go. 그래서 이제 was 아니고 순수 문법적으로는 were를 쓰고요.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 피곤해요. 너무 피곤한데 가정해보죠. 피곤하지 않다면 영화를 보러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해석하는 것은 동사를 if절의 동사를 had pp로 쓰다 보니까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어렵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영어로 이제 된 문법 책에서는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1차 가정법, 2차 가정법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뭐 그 책 따라서 다르게 표현합니다만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얘기할 때 또는 학교 문법에서 얘기할 때는 if절에는 had pp를 쓰고요. 주된절에 would
could, might, have pp인데 이거는 뭐 정말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영어 시험이라 그러면 문법적인 게 포함되어 있다면 무조건 나온다 봐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객관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서술형으로도 좋고요. 근데 또 토플이나 IELTS처럼 그 에세이를 시험을 치는 경우에 그 에세이에 이렇게 헤드 PP, 우드 PP,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것을 잘 활용해주면 가점 포인트가 있다라고 실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니까 챙기시고 외우시기 힘들면은 헤드 PP, 우드 PP 좀 기억을 할게요. 헤드 PP, 우드 PP. 그래서 우드 다음에 뭐 우드 쓰면 나머지 다 내용 따라서 could, might 다 쓸 수 있습니다. 헤드 PP, 우드 PP 기억하시고요. 433에 If you had told me the problem, I could have helped you solve it. 너가 나한테 문제를 얘기를 안 했어. 너가 나에게 얘기를 안 했는데 만약에 얘기를 했었더라면 I could have helped. 내가 도울 수도 있었을 거야.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었을 거야 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래서 had PP, could have PP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434에 If I had been the author of the novel, I would have written a happy ending입니다. 그래서 had PP, would have PP죠. 그래서 내가 작가였다면 해피엔딩으로 썼을 것이다고요. 순서는 바뀔 수 있는 거 아시죠? wouldn't have gone이 먼저 가고요. 뒤쪽에 had known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생략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기억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435 보세요. 435가 이렇게도 많이 나와요. had I known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왜 이렇게 나옵니까? if가 생략이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f를 생략을 하고 주어랑 첫 번째 동사 형태를 뒤집어서 had I known이죠. 그래서 I would have gone to the library had I known 이렇게 뜬금없이 had I known 나오면 낯설어 하고 뭔 말인가 싶은데 if가 생략이 됐구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가정하는 것 중에 존재하는 것을 없다면이라고 가정한다든지 존재했던 것을 없었다면이라고 가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거 두 개는 현재 존재하는 것을 없다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A가 있는데 A가 없다면 그래서 그거를 if it were not for입니다. if it were not for. 근데 또 if를 생략하고 이렇게 도치시켜서 were it not for 형태로도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러면 if it were not for든지 were it not for든지 만나면 A가 없다면 또는 A가 아니라면 이라고 해석한다. 그 다음에 A가 없었다면 과거에 존재했던 것을 반대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예요. if it had not been for고요. if가 생략이 되면 또 뒤집어지니까 had it not been for예요. had it not been for. 과거에 존재했던 A를 얘기하면서 그때 A가 없었더라면 뭐 너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뭐 이런 거 이제 흔한 그 문장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고요. 딱 봐도 복잡하잖아. 너무 복잡해. 네 개가 뭐 if를 생략하든 안 하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without이나 before를 많이 써줍니다. 근데 without과 before를 쓰면 이게 위쪽에 있는 if it were not for인지 아니면 밑에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 if it had not been for인지 어떻게 합니까? 주된절을 봐야 되는 거죠. 뒤쪽에 주된절을 봐서 자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뒤쪽이 주어 플러스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would, could, might 다 됩니다. 그죠? 동사 원형이고 만일에 그게 아니라 이제 뭐죠? 가정법 과거 완료면 또 어떻게 씁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면 뒤쪽에 주어 다음에 would have pp죠. could have pp 이렇게. 그래서 뒤쪽에 would have pp가 나오면 앞쪽이 had not been for인 걸로 기억하시면 되고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면 if were not for인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뜻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if it were not for A, A가 없다면 were it not for A, A가 없다면 if it had not been for A, A가 없었다면 had it not been for A, A가 없었다면입니다. 예문 보시면 without the internet, 인터넷이 있잖아. 있는데 없다면 what would our lives be like? 자, 주된절이 의문문이네요. 근데 우리 삶이 어떠할 것인가? 그다음 without his timely warning, we could not have noticed. 자, 그의 시의적절한 경고가 있었어요. 실제로는 있었는데 가정해 볼게요. 없었더라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4439에 if it had not been for the traffic, 교통이 체증이 아니었더라면 I would have been here an hour ago. 1시간 전에 여기 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통체증, 트래픽이 존재했죠. 존재했는데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해보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또 befor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score would have been higher. 점수가 더 높았을 겁니다. before 뭐뭐가 아니었더라면. 근데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had it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나오면 또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The score would have been higher had it not been for some excellent goal standing. 이렇게
뜬금없이 헤드가 툭 튀어나온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excellent goaltending이 아니었더라면 스코어가 더 높았을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을 많이 다뤘는데요. 나와 있는 예문들을 그 문법 포인트에 맞게 잘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